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장인 월요일장부터 양시장은 1% 넘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사한 이후로 시장의 힘이 연일 좀 탄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갈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17-2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분위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새해 시작 이후로 연일 좀 시장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고 일단은 말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조금 더 저희가 열어둬야 될까요? 그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마까지 떨어진 줄을 알면은 그때까지 참고 사세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가 하고 있고 그 모두가 또 언제 팔지 그건 합의가 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사정으로서 생각만으로서 자꾸 이렇게 어디서 팔아야 된다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빠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냥 내버려 두면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당장은 2,9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2,900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지난 저점보다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는 지난번에 지지가 되었던 약간은 움직임에 멈춤이 있었던 2,750포인트가 될 거고 그게 밀리면은 그냥 2,500까지 마음을 확 열어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요, 종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아마 다 빠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만 하더라도 930개 중에서 632개, 3분의 2가 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62종목 중에서 1,057종목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조차 거의 3분의 2 이상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물려서 내 계좌가 조금 파랗게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 계좌 속에서도 거의 70%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빠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올라갈 종목을 샀을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종목을 사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도 그리고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도 못한다는 사람도 다 물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안 좋은 종목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종목을 앞으로 올라갈 걸 예상하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어디까지 빠지나요? 보다 중요한 것을 제가 이 종목을 가져갔을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걸까요? 아닐까요? 라는 종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그걸 기회로 잡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마련해 놨을까요? 아닐까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마련하신 분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면서 더 싸게 살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종목을 교체하시고 속가내면서 약간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주 제가 이제 무료 강연을 했는데 개인들은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들은 원래 돈 벌 수 없었고 지금도 못 벌고 앞으로도 못 벌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개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자기 계좌가 왜 잘못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속해서 증권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경제 채널이라든지 또는 경제 관련 서적을 보는데도 왜 실력이 안 늘고 돈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에 대한 그 원초적인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달라지는 거죠. 예로 든다면 마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음식 재료들이 있지만요. 그 음식 재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인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요리를 잘하는가, 재료만 있으면 요리가 되는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정보는 넘쳐나고 있지만 실력이 없다면 그 정보를 해석하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짬뽕이 나오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고 간이 안 맞거나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해는 신경을 써야 된다. 2020년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폭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나 돈 벌었다고 한다면요. 지금부터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건 2021년 중순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장기 하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장기적으로 저는 2024년 정도까지는 계속 밀릴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일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냐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거 이제 이번 주에 미국 발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것 같기도 해요. 뭐 지금 경제학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년이 아닌 올해, 2022년인 올해에 미국이 금리를 8번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금리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도대체 몇 번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8번을 올린다? 미국이 만약 8번 올리면 우리나라는 10대 번 이상 올려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 부채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부채 비율을, 그리고 부채 수준을 뭔가 액면가로만 생각을 하고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파르게 올라온 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채가 자연스럽게 내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천천히 증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채를 갑자기 이번에 너무 과하게 낸다라든지 과하게 줬는데 뒤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그건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가된 부채가 당장은 폭발적이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부터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시기에서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신흥국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이었을 때와 일상적이지 않을 때 그 차이를 얼마나 잘 버텨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역시나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 이런 기업들의 수출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무역 수지는 적자죠. 그게 뭐냐면 수출과 수입을 합산해 보니까 야, 수입에서 적자가 많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입이 반, 수출이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업체와 정말 힘든 기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겉만 보고 대기업만 보고 경제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를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역시 저는 지수는 빠져내려가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다. 그러나 이 이론을 무찌르고 해치울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우리 뭐 고위 공직자들께서 얼마나 이 문제들을 해결을 잘 하느냐인 건데, 아직까지는 해결됐다라는 신호가 나오질 않고 있고 해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의 스탠스는 장기적인 우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저는 아마 2년 정도 안에 2,000포인트 깨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제 만약에 분석이 맞다면 지금 당장은 고점 부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서는 앞으로 당장 눈앞에 이 다음 주 올라올까요? 다음 달 올라올까요? 이게 아니라 멀리 보고 계획을 좀 잘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아마 증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상담 먼저 오늘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우리 펄님께서 CJ제일제당이랑 대상, 마트에서 먹어본 것 중에 두 기업 제품이 제일 좋았는데 어디에 투자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대상은 뭐 항상 좋게 말씀을 하시는 종목인데 이 둘 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차트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 드려볼게요. 그냥 딱 보면 보이는데 그걸 굳이 고민하고 있는가 싶네요. 일단 이거 2007년부터 지금 상장된 이후로 CJ제일제당의 차트 모양이에요.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위아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아래가 있는 폭 가운데도 중간쯤 어중간하게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상 가봅시다. 대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습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더니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003년 이후로요. 근데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 얘는 어디 있는가? 폭이 아래쪽과 위쪽에 있는데 얘는 아래쪽에 와 있어요. 그거 뭐 살지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대상이겠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모스님께서 남아산업 13,388원에 10%, 1년 7개월째 손실 중 조금 반등했는데 비중을 줄이고 라닉스로 갈아탈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뭐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급등을 했고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라닉스 갈아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옛날에 셀트리온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상담을 했는데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고점에 물리셔가 전화 오신 그 아주머니 분인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사셔가지고 이 저점에 그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민하시면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시고 올라올 때 탈출하세요 해서 탈출 잘했다고 또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2021년 여기 고점에 딱 사갖고 최근에 한 중순쯤에 전화 왔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물려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 사서 물려서 전화하고 여기 사서 물려서 전화합니다. 탈출은 제가 시켜줬지만 매수하는 실력은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던 거죠.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예를 드냐면요. 남아산업 지금 정리하시고 라닉스 사겠다고요. 라닉스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닌데 지금 종목 보는 눈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옮기겠다? 그 실력이 그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목 옮겨서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남아산업을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산업은 어쨌든 정치 테마였습니다. 그런 정치 테마를 고점에 사서 물려가지고 반등 나올 때 지금 이렇게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이런 뭐 합심을 해가지고 또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낙연 관련 주서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아직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 점을 이용해서 슈팅치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더 낫다. 종목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보유해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김병수님께서 제일약품 44,000원에 10%, 중장기로 가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일약품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로? 우리가 그 집 앞에 슈퍼 나갔는데 나온 김에 그냥 중장기로 저 유럽 여행 갈까요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게 처음에 이거 제일약품 들어가실 때 중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투자 한번 해가지고 잠깐 수익해서 나와봐야지 했는데 이제 물려가지고 답도 없으니까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유럽 여행을 갈 거면은 유럽 여행 갈 뭐 채비라든지 준비라든지 계획을 짜고 가는 거고요. 집 앞에 갈 거면 정말 집 앞에 갈 채비라든지 준비를 짜고 나가요. 근데 우리가 집 앞에 나갔는데 야 우리 갑자기 유럽 여행 가는데 너도 따라갈래 했을 때 안 돼, 나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어 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 될까요? 라는 건요. 물렸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원래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분석도 조사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게 맞아요. 손실 좀 나더라도 아이고 나 끌려갈 뻔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37,000원 이렇게 반등 나오고 4만 원 올라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수익 보고 나온다고요? 왜요? 지금 수익 내려고 들어가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제일약품도 지금 적자로 돌아선 기업인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니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맞고 정말 중장기 투자하고 싶다면은 나왔다가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짜고 장기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크래프톤이고요. 크래프톤 매수가랑 비중. 54만 8천 원에 40%요. 예, 크래프톤 54만 8천 원에 40%.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크래프톤 손실이 좀 큰 상황이네요, 멘토님. 뭐 쭉 떨어지고 있어요. 비중도 꽤 크셔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크래프톤 추천하신 분들은요, 예. 좀 이렇게 접신물에 좀 코를 좀 박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왜 예. 추천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이 크래프톤을 추천한다는 것은 주식에 대한 기본이 없다, 공부가 안 됐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기업 리포트만 보고 그걸 보고 좋다고 말하는 앵무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비난의 강도를 저는 이렇게 높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요. 다들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나왔을 때 거의 뭐 상위 0.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정말 잘하세요.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블루홀이라는 게임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가 원래 주가가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기업 대박이 나면서 9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한때 붐을 일으켰다가 다시 시들어지니까 거의 뭐 또 한 20, 3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상장한다 하니까는
150만 원을 찍습니다. 미국 기업인가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기업이었어요. 갖고 있는 모회사 한 거예요? 예, 아니요. 그 블루홀이라고 하는 이 게임 개발 회사였던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펍지 주식 회사로 바뀌면서 크래프톤 이름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중국에서 지분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얘가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비상장 주식에서 있을 때 얘가 상장된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또 뻥튀기에 돼서 상장이 된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될 기업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게임 하나 대박 났기 때문에 돈 버는 거 많은데 이게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사실은 지금 이제 하향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바일 하시는 분들 좀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좀 나와도 인기는 점점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본다면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상장빨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상장빨에 다 속았던 거예요. 저는 크래프톤 상장될 때부터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기업 정말 고가다,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엄청나게 외쳤던 기업으로서는 그걸 그 가운데 상장된 가운데서도 엄청난 고가에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속았다라고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가에 올라왔던 기업들은요, 위쪽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가라고 생각하시고 최고점에 잡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역사상 최고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은 뭐 한 30만 원이나 20만 원까지 떨어져야 제 가치를 좀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때가 좀 저평가가 이르지 않을까. 주식은 저평가를 사야지 고평가인 걸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저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이야기하더라도 야, 저평가된 기업을 사야 되겠니? 고평가된 기업을 사야 되겠니라고 하면은 저평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을 벌려면 저평가를 사서 고평가일 때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저평가로 가려면 아직 멀었고 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 변동은 아마 4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 줄 것 같은데요. 그 반등 때 저는 빨리 탈출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장기적으로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고 돈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좋다고 하는 기업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됐나요? 네, 선생님. 네. 네, 이해는 됐고요. 네. 그러면 네, 답이 저거 없어요. 뭐야? 네, 뭔가 생각을 어디 하고 하다 보니까 계시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예, 답이 없어요. 손실 나야 됩니다, 이거. 웃음도 안 나오네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45만 원까지는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나온다면은 아니면 지금 45만 당장 원까지. 다 그냥 다 네, 손절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시든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렸다가 45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탈출하는 게 맞고요.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네. 42만 원까지 반등 때 탈출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 홧김에 손절하시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안 좋은 선택이 되기 지금 때문에 한 김에 막 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절은요. 따라 한번 네. 해보세요. 반등 시 매도. 반등 시 매도. 예. 지금 반등이에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손절가를 또 38만 원을 잡아놨어가지고 에헤이, 아닙니다. 지금 좀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길래 네, 38만 마음이 막 원을 흔들렸거든요. 손절가를 잡으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 못했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냥 전화도 안 하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금주를 할 네. 거다 해놓고 술에 입에 대놓고 금주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38만 원 손절이라고 잡아놨으면 본인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갖고 이번에는 다음번 약속은 꼭 지키세요. 42만 원에서 45만 원 반등 네. 시선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밑으로 빠지면은 빠져 내려간 대로 일단 네. 내버려 두시고 한 30만 원 초반까지 밀리면 전화를 다시 주시면 됩니다. 홧김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네. 하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유니선이요. 유니슨 매수가랑 비중은요? 하다 보니까 100% 됐어요. 4,800원. 4,800원에 100%.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멘토님. 4,800원에 100%인데 지금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100% 투자해서 유니슨처럼 되면요. 탈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손실 내면 돼요. 그렇죠. 다들 손실 안 내고 나오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실 내고 나오면 답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손실을 안 내려고 할까요? 너무 크잖아요. 지금. 너무 크죠? 네, 손실 그거 금액이.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네, 맞아요. 앵커님은 또 너무 착하시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그 뭐 시청자님 잘못하셨죠. 예. 그죠? 누구 아니, 저는 탓입니까, 이게? 처음엔요. 예. 6,500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추가하면서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TV에서 정말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추가매수 함부로 하면은 비중은 많아지는데 위쪽에서 주가가 잡히게 되고 매수가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비중만 많아져서 결국 답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네. 지금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진 거예요. 네. 늪에 빠졌을 때 우리 그 전문가들 보면요, 늪에 빠졌을 때 최대한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하죠. 최대한 네. 가만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밟아도 지금 더 빨리 들어간대요. 그런 것처럼 유니슨이 딱 그래요. 괜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은 많아졌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6,500원을 샀다 하더라도 비중이 만약에 10%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반등시 매도했을 때 본전 찾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비중이 100%니까 4,800원인데다가 더 살려고 하면 뭐 빚을 내시던지 아니면 내 모아왔던 어떤 목돈을 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이 기업 자체가 엄청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유니슨이라는 기업도 상장되어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주가가 2000년도에 막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2020년도에. 네. 저 때도 제가 이거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얘가 너무 이렇게 각광받은 거다. 얘 지금 거의 뭐 거품이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20년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얘가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점점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한 2,000원까지 밀렸다가 자리 잡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밀렸다가 자리 잡고 나면은 반등이 아마 있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한데 계획들 보면 2030년, 2050년이래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2030년.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까지 어떻게 네, 근데 어떻게요? 뭐 제가 이걸 사서 드린 근데 것도 이거는 아닌데. 추가 매수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추가매수 하시면 안 될 것 같죠.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요거는 그냥 2,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자리 잡고 나면은 2,000원까지 안 밀린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2,800원 여기서는 2,600, 700원 여기서 조금 자리를 오랫동안 잡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리 잡고 나면 그때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여기 3,000원까지 약간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다리세요. 이건 제 생각에 앞으로 향후 한 1년간은 손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만약 1년 안에 테마성으로 한번 올라와서 4,0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부터 빨리 줄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시간으로서 기다림을 대체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9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60%요. 29만 원에 60%.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은 요즘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멘토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추세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이 올라올 때 추세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내려갈 때 추세가 또 있거든요. 이 네. 추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통로, 뭐 동굴, 파이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벽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요. 그 길을 갖춰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까만 선을 보시게 되면요. 위쪽과 아래쪽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얘는 지금 위쪽에 거의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자리냐면은 여기는 또 벽이 있겠지, 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에너지 가격이 뭐 올라가고 있고, 뭐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뭐 그리고 뭐 기름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또 수혜감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석유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유주가 당장은 반짝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전체 경제를 좀 침체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산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들을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고점에 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이건 매도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29만 원에 사신 거는 뭐 내가 산 가격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얘는 24만 원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만 원에서 밀리게 된다면 결국 더 많이 또 떨어지게 돼서 또 고통을 또 참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밑으로 밀리게 되면 24만 원부터는 그냥 손들하시는 게 어떨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위로 이렇게 여기서 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벽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돌파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27만 원에서 아마 30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해 줄 겁니다. 그때는 보유를 하셨다가 27, 8만 원부터는 약간 손실이 나더라도 빠르게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산 매수가까지 목표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좀 나더라도 조금 일찍이라도 조금씩 약간 속도를 줄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도 앞차와의 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바로 코앞에서 브레이크 잡진 않잖아요. 그죠? 미리부터 네.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는 것처럼 올라갈 때 내 매수가까지 점점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점점 줄여서 손실 좀 나더라도 이 정도 손실이면 내가 감수하고 나와야지 하고 서서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24만 원에서 여보세요? 네. 24만 원에서 팔아요 밀리면? 네, 밀리면 24만 원에서는 손절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산다 하더라도 밑으로 예. 다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올리면은 27만 원까지 갖고 가고요? 27만 원까지의 가격만 올리면요?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을 하세요. 예,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 녹화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가격만 기억하시면 다음이 없어요. 다음에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럴 거면. 네,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가격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략은 그 전부 다. 밑으로 말씀하세요. 떨어지면 팔라는 거죠. 밀리면.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4만 원 손절해서 만약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비중 60%를 그 현금 저기 일반 은행 계좌로 옮겨버리시고 주식하지 마세요.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 멘토님 세미나 있다고요. 네, 오랜만은 아니고요. 지난주 오랜만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셨어요? 네, 지난주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예. 오후 8시에 제가 강연회 준비했고요. 많은 분들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자격을 갖춘 후에 주식하면 어디 좀 덧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주식 운전도 그렇잖아요. 면허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통역을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선생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범대학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주식은 왜 노력을 안 합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돈부터 집어넣는 거죠? 주식이 만만해서 그래요. 돈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도박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강원랜드에서 우리가 도박을 할 때 준비하고 갑니까? 안 하고 갑니다. 그냥 가가지고 돈부터 내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식은 안 된다, 어렵다, 무섭다, 주식은 운빨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주식은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으로 대하고 있느냐, 실력으로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 있는데 차이를 여러분들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린이 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경각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각심을 이제서야 느끼시는 분들 좀 많을 겁니다. 시장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참석하셔서 다양한 주식에 대한 비법들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농심요. 농심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7만 9,500이 10%예요. 27만 9,5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있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또 워낙에 농심도 많이 그때 그죠? 강조를 하셨던 종목이고 지금 흐름이 예, 좋습니다. 저는 예. 멘토님 방송 보고 이거를 아. 매수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정말 잘하셨네요. 어떻게 이제 해볼까요? 예. 네, 뭐 축하드린다는 말을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뭐 제가 잘난 왜요? 거니까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찌됐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식음료 파트는요 농심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주가 움직이면 나머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심은 아마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저는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축하드립니다 말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사긴 샀는데 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고기는 제가 잡은 거지 여러분들이 잡은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만 맞아요. 먹을 생각하면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을 왜 샀을까? 사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샀는데 떨어진다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됐을까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 추천주만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어떤 누군가는 돈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농심도 지금 이제 고점 부분에 거의 다 와 가잖아요. 정고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정고점이 눈에 보이면 저기서만 팔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걸 운전으로 비유하면요. 앞차가 보이면 앞차가 섰을 때 바로 코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고 무조건 나요. 그죠? 속도는 지금 미리 줄여가야 되는 건데 그러질 않기 네.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도하셔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누가 뭐라 해요? 지금 판다고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남들은 물려가지고 손실나고 있는데 수익 났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게 그래도 또 맞다니까. 혹시 매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그래도 뭐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혹시나 잘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회원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빌딩이 엄청 높은 빌딩이거든요. 이걸 제 맨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맨날 달려가지고 몸통 박치기 하고 막 밀고 있으면 어때요? 지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쟤 왜 저래? 이러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35만 원 정도까지 그냥 나만의 임의의 어떤 가격 설정을 해놓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매도하시면 돼요. 수익은 팔라고 있는 겁니다. 팔아서 내 걸 챙겨라고 있는 거지 수익을 즐기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거 보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매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의 여기서 필요한 자세는요. 제 말 따라해 주세요. 절제. 절대. 네, 절제는 그냥 뭐 욕심 안 낸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적당히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멘토님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아무래도요, 아무래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25% 되었는데, 예. 매입가는 물타기로 해가지고 7만 5천 원 정도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지난 5월 말경에 8만 원이 넘어섰는데, 그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오랜 시간을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으셨고 한번 이제 매도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뭐 요즘 큰일입니다. 지금 화장품주는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일단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낫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많이 살아본 건 아닌데요. 네. 기업들이 뭐 구조적으로 위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주식을 한 지 이제 제가 거의 한 2, 3년 된 것 같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뭐 망했네, 뭐 좋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뭐 1년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했죠? 그거를 해결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어떤 기업 하나가 힘든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사진들, 사장님들, 회장님들, 부장님들 전부 다 뭐 망했으니까 우리 마지막 축배를 들죠 이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닐 거예요. 분명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실 거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성과가 되는 거고 회장님들은 빨리 이거 해결책을 알아냅시다 하고 계실 거고 다 같이 회의를 할 거란 말이죠. 기업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망했다 생각을 하고 회사가 이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투자의 기본이 맞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환호할 때 샀다가 이렇게 울상이 나오게 되면 파는 그런 비싸게 샀다가 파는 상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기업이 저거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막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출근 안 합니까? 출근하는데 할 거예요. 그죠. 중국 시장에서 근데 중국 타격이 시장에서 너무 크니까 타격이 너무 크다. 예, 그러니까 요게 중국 시장 걱정이긴 타격 해요. 크니까 걔들은 평소에 식사 나올 때 식판에 이렇게 밥을 가득 주다가 이제 야 매출 안 나오니까 밥만 먹어라 이러고 있을까요? 불 꺼라 사라져. 이러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회식도 없다 월급 삭방할 거야 야 인력 다 줄여 야 안 되겠어 이제 이사도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기업 해체야 이러고 있을까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은요 위기가 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게 이제 미래의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 다들 알만한 위기만 기회고 지금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고 정말 무서워 보이는 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얼마나 기회인 건데요.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지 이거는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화장품 업계 안 망합니다. 저도 막 지금 뭐 메이크업을 하고 바르고 나왔지만은 사람들 화장품 계속 써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매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뭐 안 좋을 거라고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또 돌파구를 분명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회사에 반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될 거다고 이야기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CGV였습니다. 역시나 주가가 이제 2020년도에 박살이 났을 때 이제는 영화 산업 끝났다 했을 때 이거 사야 된다라고 제가 엄청 이야기했고요. CJ E&M도 엔터주 정말 좋다. 이제 집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 코로나 터졌다고 뭐 CJ E&M 이런 것들이 안 가겠느냐. 사놔야 된다 했을 때 전부 다 저한테 비난했어요. 저런 거 사란다고. 영화 산업을 왜 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런 데서 뭐 컨텐츠 관련주 왜 사라고 하느냐 비난했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잘하셨네요. 정말 저 때 샀으면 돈 벌었겠습니다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을 추천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고 그냥 눈앞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매수 가능성은 높다. 매수해도 좋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청자님의 매수가예요. 75,000원은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은 매수가가 아래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떨어졌을 때 더 사면 더 사놓을수록 시간이 흘렀을 때 돈 벌 가능성이 저는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75,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가는 데만 해도 이미 70% 정도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요. 네. 내가 16년도 성주 사드 사건 그때 기회를 잘못 잡아서 그때 빼야 되는 걸 못 빼고서 갖고 있다가 계속 이제 그러니까요. 물타기를 해서 7만 5천 원 수준에다 맞춰놨는데 네. 지난 5월달에 5월 말경에 기회가 한번 8만 원 넘어섰던 적이 있는데 좀 더 갈까 보다 하고 난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놓쳤어요. 지금 시청자님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 처음에 샀을 때 실수했고요. 이거 안 사야 되는데 샀죠. 그때는 안 사야 되는데 사셨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셨고 두 번째 실수는 추가 매수해서 12만 탈출할 기회가 생겼는데도 탈출을 못 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16년 사드 사건이 있을 때 12만 7천 원에 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계속 몇년 맞아요. 근데 동안 제가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안 그래야지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저는 여기 지금 분위기상 아마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은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은 전 둘 다 좀 많이 밀려서 한 35,000원, 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살짝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네, 시장이 빠진다면은 아마 지금 뭐 레포트도 좀 안 좋게 나왔고 그죠? 증권사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뭐 리뷰를 별로 안 좋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5,000원이나 3만 원까지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이거 기필코 수익 내서 나오게 해드릴게요. 노력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냥 냅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찬스를 지나면은 이제 또 회복이 될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44,000원 정도쯤에서 만약에 이게 한 3개월 정도 여기 44,000원에서 45,000원 여기서 약간 3개월 정도 머물러 준다면 그때도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만 원까지 빠지면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45,000원대에 3개월 정도 머무를 시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한 70%까지 늘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탈출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 호텔 쉴라고요. 이쪽은 50%고 평균 매수가는 77,000원입니다. 77,000원에 50%. 알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77,000원이면 뭐 아주 고점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 호텔신라도 코로나 때는 바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정말 힘든 기업이 되겠다, 앞으로 망하겠다 했는데 2021년 흑자가 나요. 그러니까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들은 손가락을 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발 동동 구르지 기업들은 안 그래요, 절대로. 예. 정말로 높은 사람들. 우리가 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장인이 있으신지 모르겠고 제 주변에도 직장이 많지만 승진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웬만한 능력이 없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요, 뭐 성격이 어떻게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꼰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됐든 아니면 인자하시든 결국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그 말은 회사가 위기가 생겼을 때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검증을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퇴를 해야 된다든지 뭐 퇴직을 해야 돼, 퇴사를 해야 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정말로 내 직장의 뭐 존폐 여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기는 반드시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기가 생겼을 때 자꾸 그냥 후퇴하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이만 많이 하죠. 그리고 증권사도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예. 거야.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와 맞는가 봐. 그러니까 자꾸 휩쓸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업은 전부 다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텔 신라도 아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아모레지처럼 비싸게 10만 원대 사신 게 아니거든요. 고점 부근에 막 10만 원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점에 7만 원대 들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시청자님의 문제는 비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다 좋은데 정말 사신 것도 좋고 이제 장기로 모아 가신다는 생각하시면서 가져가는 것도 정말 좋은데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가 버텨란 법은 없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주가는요, 사고 파는 그 거래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 마음이 지금 야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지금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막 몇백만 명씩 나오는데 야 세계 최대래 지금 30억 명이 감염됐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종목이 더 안 떨어진다는 법이 없는데 비중을 50%를 여기서부터 들어갔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죠. 다음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6만 원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든 5만 원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든 결국 시청자님은요. 7만 7천 원부터 5만 원까지 떨어졌다 올라가는 동안 겨우 본전 찾는데 남들은요. 거의 한 40% 50%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매수가를 떨어지는 족족 떨어뜨려 가지고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처음에 되셨나요? 원래 비중이 30%였는데 네. 계속 추가 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8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가 내린 거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제 방송을 몇 번 정도 보셨을까요? 많이 보시나요? 가끔 좀 가끔 보는 봐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 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는요.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게 안 되면 뺨을 때려서 참고 그거 안 되면 손바닥 때려 참고 안 되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서 참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참아야 되는 게 추가 매수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닥을 잡고 자리를 잡는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족족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자꾸 이상한 데서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더 떨어지고 오늘처럼 빠지면 이거를 오늘 살 걸 오늘 추가 매수의 기회인데 돈이 없네. 비중이 많으니까 부담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때 저는 깔끔하게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떨어지는 걸 생각해서 비중을 30% 정도만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리고 장기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유튜브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가 아니라 전화 연결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98,900원에 21%에 98,900원에 21%.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늘 8, 9만 원대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한번 지금 전략을 세워볼까요? 8, 9만 원대 박스권 움직이면 얼마 사면 좋을까요? 8만 원대 사야죠. 예, 맞습니다. 지금 9만 원 샀으니까 물린 거예요. 그쵸. 항상 그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걸 왜 못하냐면요.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보여지고 얘는 8만 원대 사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8만 원대 사면 되겠구나 생각해놓고도 뉴스를 보면은 9만 원이지만 지금 좋다고 하니까 10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안절부절 못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전 주식을 할 때 본인의 주대와 기준이 없으면 정말 힘들다 생각하는데 저는 역시나 이거는 8만 원대 가깝게 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이지 절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8만 원 사면 됐던 걸 9만 원에 1차 매수를 하신 거니까 만약에 8만 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세요. 그리고 7만 5천 원이 된다 했을 때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무서울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7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여나 얘가 7만 원대 가깝게 이렇게 밀려준다면은 오히려 그냥 5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좀 중하면서 할까 싶어가지고.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안 돼요. 하지 마시고 75,000원 떨어졌을 때 하면 되니까 기다렸다 하시길 바라겠고 전화를 저때 한번 더 주시면 되겠고 저기까지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러면 수익이 나든 본전을 찾든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걸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 멘토님 네. 105,000원까지 그때 떨어질 때에 좀 비중을 많이 실어도 지금 있는 만큼에서 더 실어도 전화를 됩니까? 한번 주시고 하세요. 저 함부로 하지 마시고. 75,000원 되면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들은 따로 있겠죠.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입니다. 이쪽으로 또 모멘텀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원전 투자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2050년까지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680조 6,200억 원을 투자를 해야 친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은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오늘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21%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2,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성파워텍 강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17% 급등을 하고요. 대창스틸 원전의 독점 스펙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오랜만에 또 부각이 됐습니다. 현재는 7% 오르면서 3,4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책입니다.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중에서 탈모 건보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네, JW 신약 보겠습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 탈모 치료제로 매출 1위를 달성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장 16% 급등하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대중골프장의 회원 제식 운영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골프의 대중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골프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가스텔 바작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골프 의류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20%의 강한 시세를 내면서 13,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과 기자재입니다. 지금 조선사들의 주가가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1분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하이너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여전히 높고 작년 4분기 이연됐던 물량들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바탕으로 한 호수주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도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조선해양은 공시가 나왔죠. 선박 9척 을 수주했다라고 밝혔고 규모는 1조 3,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1.4% 오르면서 1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자재 쪽으로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인화전공이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선박 엔진과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5% 오르면서 1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죠.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을 시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지금도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수급에서도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하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시장에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1.1% 하락합니다. 2,922선이고요. 코스닥은 98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합니다. 현재는 1.3% 하락하면서 98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